대설특보가 내려진 27일 경북 북동산지와 문경, 예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안동에도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고 청약 경쟁률은 두 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경북 북부권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중부 내륙철도 2단계 구간 개통식이 27일 문경역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27일 경북 북동산지와 문경, 예천 등 북부 내륙에는 오전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안동에도 올해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안동의 첫눈은 작년에 비해 19일 빠르게, 평년에 비해 2일 빠르게 관측됐습니다. 눈 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경북 북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동산지 5에서 10cm, 서부 내륙 2에서 7cm, 북동 내륙과 중북부 내륙 1에서 5cm 등입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지수도 6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 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최고 31대 2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구시의 공급 물량 제한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파트 당첨자를 발표한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최고 경쟁률 31대 1을 기록했습니다. 동구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7,400여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분양한 범어동의 한 아파트는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경쟁률은 30대 1을 넘었습니다. 현재 수성구는 범어동, 만천동 등 주요 학군지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32대 1을 보였던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형성된 상황이고 올해 입주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P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미분양에 그쳤던 아파트들 중에는 분양회사에서 할인 적용이나 옵션 혜택 제공 등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며 꾸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물량 제한 등 주택 공급 관리를 토대로 한 미분양 해소 대책이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올해 중반까지 9,000호와 10,000호를 넘나들었지만 대구시가 대책을 내놓은 지난 6월 말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대책과 건설사의 자구책이 더해져 미분양 사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쏟아지는 미분양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설사도 자구책을 쏟아내면서 지난해보다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시는 공동주택의 신규 사업 승인을 허가를 전면적으로 제한했었죠. 이 공급량 조절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올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2천여 가구, 내년에는 만여 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 제한과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대구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경북 북부권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는데요. 의대 신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경상북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의료 서비스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기존 의료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의료 취약지인 경북에 의과대학 신설과 건강권 보장을 외치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의료 공백지를 갖고 있고요. 물론 의사 수도 전국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의료 공백지를 두고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은 의료개혁의 정당성에서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보다 좀 약간 작지만 의료 공백 지역인 전남이 지금 현재 국립의대 신설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공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이 땅의 중심이었던 지역에서 제대로 된 상급 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이 현실 하나하나 바꿔나갑시다. 저희가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김영동과 함께 이철우 지사님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영동 국회의원은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을 통해 경북도 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 또 야당도 의료 공백 지역에 국민들을 위해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고 다 밝히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오시고 원내 지도부도 왔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또 여야가 활발하게 이와 관련된 법률안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임미애 의원 등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대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충북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중부 내륙철도 2단계 구간 개통식이 27일 문경역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하는 중부 내륙선 충주 문경 구간은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지난 2017년 착공해 사업비 1조 3,3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다니는 준고속철도 KTX 이음이 개통 이후 수안보 온천역 등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운행하게 됩니다. 해당 구간의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로 문경에서 이천까지 약 54분, 종점인 판교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승용차보다 최소 30분, 시외버스보다는 90분 이상 줄어들어 문경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월산 케이블카와 또 여러 가지 관광 개발 사업의 가속화를 가져오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경부 축으로 집중됐던 것이 충주 문경을 포함해서 경북 소외된 경북 북부권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서 광주 또 문경 김천 또 이어서 김천 거제까지 완공이 되게 되면은 밑으로는 거제까지, 위로는 강남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중추가 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26일 저녁 8시 13분쯤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목재칩 톱밥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건물과 톱밥, 굴착기 등을 태우고 3시간 4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선관위에 회계 책임자로 등록하지 않고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준 동구청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지방자치 의정 대상과 산림 환경 대상 수상자에게 표창을 전수했습니다. 김경도 의장은 전수식에서 송광영, 이재갑, 김세롬 의원에게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 대상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세롬 의원은 법률저널 지방의정 대상에서도 안동시 소음 진동관리에 관한 조례로 입법활동 부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창하 의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5일 정북도청 앞 천년숲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9일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11억 5천만 원을 모아 8m 높이의 동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상 좌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문구와 그의 생전 어록이 새겨졌습니다. 봉화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정수취와 환전,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으로 봉화군은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합니다. 이는 각종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설 한파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각종 재난 상황과 기상특보 시 단계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주시는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 물품을 지원하고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넉 달 동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단속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 카메라로 진행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예천박물관이 각종 유물을 기증 기탁한 문중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4년 기증 기탁자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기증 기탁 유물은 도 유형문화유산인 오천 서당록 등 모두 2,791점입니다. 예천박물관은 그동안 사시찬유와 대동운부 군옥 등 보물 25종 등 모두 73곳에서 28,80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내년도 수장고 신축 사업을 시작해 부족한 수장 환경을 개선하고 연초에 어린이 놀이터를 완공해 지역 거점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